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자, 요즘 뭐 사실 빌라 거래량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또 빌라 거래량 중에서도 뭐 재개발 이슈들 상당히 많이들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고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빌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들 상당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또 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안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빌라, 뭐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거나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재정비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재개발 이슈들 있는 곳들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강남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이제 그런 길이나 또는 노후도가 그렇게 진행이 많이 안 돼 있는 곳들 지역들 보시면 요즘 들어서 이제 주상복합들의 인기가 상당히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거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그 주거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그 주상복합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유망한 지역들 두 가지 지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7강 이제 주택 시장도 하이브리드 시대입니다. 네, 요즘에 뭐 차도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주택 시장도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좀 대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장점들만 같이 융합을 시켜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주택 시장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주상복합들이 이제 대단지로 꾸며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제 주상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상복합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리서치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한번 보자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6가지 정도가 이제 살고 싶은 그런 주거 단지 또는 주거 형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세상이 다 보이는 정말 탁 트여 있는 이런 뷰가 있는 이런 주거지를 좀 선호하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누구나 좋아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는 이제 상권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는 곳들. 예, 이런 주거지를 또 원하는 시대가 됐고요. 세 번째, 뭐 사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요즘엔 또 아이들도 워낙에 또 소규모로 낳고 있다 보니까 또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가 가까운 주거지를 많이들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주거지. 네, 뭐 한 3번과 어떻게 보면 또 맞물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 또 지상에 차가 다닌다면 상당히 또 위험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지상에 차 없는 안전한 주거지 형태들이 더욱더 선호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5번. 네, 대중교통이 내 집 앞에 있는 곳들 또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지하철과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또 주상복합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 주거지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가 됐고요. 그만큼 점점점 뭐 상권이나 대중교통이나 또는 놀이문화라든지 또는 숲세권, 공원 이런 등등이 정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요즘에는 사실 이런 주거 형태들 중에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뭐 신축 아파트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 뭐 사실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등등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또 많은 그런 주거지 형태들을 선호를 한다. 자, 이 대표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저희가 추려봤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주거 형태인지 좀 그려지실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인 사생활의 중요도가 상당히 또 삶의 기준으로 삼는 시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욜로족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욜로족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들, 2인 가구들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상당히 또 뛰어나고 그만큼 또 소형 주택들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네, 투자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다들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미니멀리즘 그리고 욜로족이 상당히 좋아하는 주택 형태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주상복합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과거의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서 이제 주상복합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단지들의 주상복합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주상복합 단지 안에서 지하철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주상복합, 특히나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노년층도 또는 젊은 층도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가 이제 주상복합 형태들을 많이 띄고 있다 보니까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 같은 등등 주상복합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뭐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낮춰지고 있고 과거의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는 단정 아파트와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주거 형태를 띠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상복합들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자, 올해 1순위 마감된 주요 주상복합 단지들의 평균 청약률을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뭐 해운대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57대 9, 힐스테이트 레종 리버파크, 세종 리버파크 61대 1,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도 마찬가지 8단지도 151대 63. 네, 그랑 시티자이도 뭐 9대 1 정도. 자,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도 마찬가지로 7대 1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청약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는 주상복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과거의 그 안 좋은 단점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나갈 수 없다면 투자 트렌드를 저는 좀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고정관념을 좀 타파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변해가는 주거 트렌드를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단점이었던 이렇게 주상복합의 단점이었던 이제 설계 부분들, 환기가 조금 더 덜 됐던 부분들, 소음이 상당히 심각했었던 부분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또 단지형 주상복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기가 앞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상품의 유형으로 꼭 필히 체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원스톱 라이프를 추구하는 욜로족들, 이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스톱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상복합이 가장 알맞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실속보다는 이제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미 시작된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정말 좀 상승을 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앞으로 주거 트렌드를 미리 읽으셔서 투자나 실거주를 감행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개발 관심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요. 서울시 재개발 지역들 분석이라든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무료 개인 상담은 매주 화요일 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남 신논현역이고요. 아래는 그 인원은 선착순 모집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원에 대한 부분들 한정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전화 드려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형태, 특히나 내가 주상복합을 갖지 못한다면 그 주변에 내가 정말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은 주변에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 거기에다가 플러스 대규모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위치는 2호선 역삼역이고요.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상권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1.5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6억 원을 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투룸들이 대부분 다 6억 원대, 7억 원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원룸은 좀 작고 1.5, 투룸은 좀 더 비싸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1.5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평 정도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 4억 6천에서 4억 한 7천 정도. 자, 그리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이 정말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약 5천만 원 가지고 전세 안고 투자할 수가 있는 기회다. 자, 추천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는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역세권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만큼 토지의 가격이 비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상권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거기에다가 뭐 주변에 직장인 수요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실 때도 전혀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초대형 개발 호재가 바로 옆 동네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옆에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 그리고 개발의 시세 상승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거. 자, 일단 서울의 인구수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서울 인구 중에서도 강남의 인구, 특히나 1인 가구들의 1인 가구의 증가율이 상당히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보다는 조금 더 좀 널찍한 1.5룸을 추천드리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원룸은 너무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룸으로 좀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조금 그래도 그 중간에 알맞는 그런 상품이 없을까? 바로 이 1.5룸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삼동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크게 들리고 있는 잠삼대청 라인들, 특히나 삼성동 라인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만큼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아래로는 2호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광역 노선과 황금 노선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권도 가깝고 또는 조금만 올라가면 3호선과 또는 7호선 라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바로 여기 삼성동 라인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삼성동에 비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은 그 수혜를 또는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 자, 상권들 가깝고요.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고요. 업무 산업벨트, 뭐 테헤란로 라인들 등등 여러 가지의 산업벨트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떠한 임대를 놓으셨을 때도 걱정 없이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 월세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또는 전세로 시세 차익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이렇게나 좋지만 앞으로 이제 강남구를 관통하는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인 GTX 라인들이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노선 이상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면서 용산까지도 연장이 될 예정이고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을 관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추가 노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 효과가 122만 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과연 이 많은 인구들이 얼마나만큼 주변의 임대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또 크게 들어가는 개발이다 보니까 그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마스터 플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까지도 연결되는 영동대로 개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개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광역철도망과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 그리고 인프라 구성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런 개발들 특히나 구성이 완성이 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그대로일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만큼 편의시설이 좋아지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길 또는 거주하길 희망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룸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의 1.5룸입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4억 1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5천만 원 정도의 전세 안고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2, 3천 정도의 월세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에서 8천 정도이기 때문에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고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아파트, 아무래도 상권도 상권이지만 주변에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아이 데리고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3인 식구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들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들이 일어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가격의 상승 부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5분권 이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룸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의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5억대, 뭐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14억 정도, 15억 정도, 뭐 비싼 건 17, 16억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평대가 그 정도 금액이니까 그 정도의 단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곳들보다는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들, 단독형 아파트들 한 동 내지 또는 두세 동 정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면적은 25평대에서 28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또는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7억대 한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에서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지역은 포인트가 4개나 됩니다. 기본적으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높고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다는 거. 세 번째, 개발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화가 대형 공원화 그리고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재건축 호재들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임대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쪽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숲세권 또는 공원이 워낙에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에요. 아무래도 숲세권의 이런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프리미엄이 갖추고 있는 또는 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숲세권이라는 이런 부분들 프리미엄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에 삶의 만족도 특히나 이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변에 공원이나 또는 대규모 숲세권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 한강권까지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 사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인데요. 마포구청역과 망원역 또는 합정역 그리고 DMC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역 그리고 2호선 라인들까지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공원들이 주변에 많이 펼쳐져 있죠. 그만큼 산책하기 좋고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한강 라인이 있죠.
그만큼 한강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들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껏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권들도 상당히 크고요.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상권들, 망원동에도 망리단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의 확대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성, 뭐 지벨리라든지 여의도, 공덕, 용산, 상암동, 마곡 라인들 등등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대학교 학군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도 무시 못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나날이 고공행진 중인 곳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동산 상승을 노려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성산시형 아파트 서울 서부 쪽에서 가장 큰 최대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천 세대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초대형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성산시형 아파트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25평대 또는 28평형대 아파트의 임대가 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이런 아파트들의 새 아파트로 구성이 된다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고가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이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세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공세권과 숲세권 아파트가 점점 뜨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우리는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고 또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 바로 옆에 숲세권과 공원을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금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옆에 상수 이쪽 라인으로 초대형 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또 한강의 제2의 또 명소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자, 월드컵 대교가 9월 1일부로 개통이 되었죠. 서부 간선도로망과 또 서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화로 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서남부권으로 이동성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자, 그리고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포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이슈도 부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몰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부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점, 바로 쇼핑몰의 부재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상생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롯데몰이 바로 상암동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완공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인프라의 질적 개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타운들, 그리고 아무래도 쇼핑몰이 구성이 된다면 삶의 편의성은 더욱더 증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부동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룸 가격대입니다. 방 3칸에 욕실 2개, 그리고 25평대에서 28평대를 말씀드리는데 7억대 초반에서 7억 3천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시겠다라는 부분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보증금이 한 1억 원 정도에 월세 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2,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들 분석해드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이고요. 선착순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한 분 한 분 전화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항상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저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